안녕하세요, 파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와인 글라스데이 15회차 후기 영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와인은 크레망 앤 피스의 아도니스 아니아 넘빈티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글라스데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와인은 샴페인이고요. 클레망 앤 피스라는 생산자의 아도니스 아니아라는 큐베크예요. 일단 클레망 앤 피스, 클레망 샴페인이라고 그랬는데 클레망이야 라고 얘기하면 샴페인 소개는 많이 했었으니까 클레망과 샴페인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걸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샴페인이 스파클링 와인에 너무도 유명한 그런 산지다 보니까 모든 스파클링 와인을 대부분 샴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내부에서도 이제 샹파뉴라는 지역, 파리에서 북쪽으로 떼제베라 한 1시간 반 정도 올라갔을 때 최북단에 있는 와인 산지죠. 이 산지에서 만들어지는 전통 방식의 스파클링 와인만을 샴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외의 지역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부르고뉴도 많이 스파클링 와인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뭐 알자스라든지 쥐라라든지 다양한 지역에서 스파클링 와인이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곳은 뭐라고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곳에서 샴페인과 동일한 전통 방식, 여기서 전통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면 버블을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가 병에서 이제 버블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발효가 끝난 와인을 병 안에 넣고 병 안에 그 티라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버블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포도당. 최근에는 유행이 이제 와인의 큐베 자체를 첨가해가지고 버블을 2차 발효를 통해서 버블을 만드는 형태가 전통 발효 방식인데,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와인을 클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르고뉴라면 부르고뉴도 클레망, 클레망 드 부르고뉴, 또는 쥐라도 클레망, 클레망 드 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클레망이에요라고 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고요. 클레망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이 만들어내는 큐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백레이블에 꽤나 친절하게 그 이야기되어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아시죠? 여기 보시면 RM 적혀 있습니다. RM 생산자고요. 알고리즘 마니플링 생산자고. 요 큐베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베이스 빈티지에서 리저브 와인을 섞는데 일반적인 이제 아상블라주 중에서 얘는 샤르메랑 피노누아만 사용해서 이제 큐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샤도네가 42% 정도 사용되어 있고요. 피노누아가 26%, 19년도 포도고요. 리저브 와인이 100 리저브가 32% 섞여있는 형태예요. 굉장히 편한 타입의 와인이고요. 깔끔한 느낌이어서 대신 이제 RM 특유의 과실의 집중도가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테이스팅 해보시죠. 네. 먼저 색상은 진한 골드 컬러 색으로 보였습니다. 향은 처음에 사과와 브리오슈가 함께 팡 터지면서 피어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녹진하고 달큰한 사과 주스 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 사이에 앙리지로 특유의 느낌과 이제 좀 상당히 유사한 샤프한 향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맛은 날카로운 산도와 입에서 오물오물했을 때 느껴지는 크리미한 치즈 질감, 그리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산미가 한 번 더 탁 치고 차분히 가라앉는 피니쉬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조셉 랑드롱의 와인입니다. 두 번째 화이트 와인이고요. 일단 오늘 조금 글라스데이의 특징을 조금 설명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부르고뉴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론이나 고겔이나 피노누아나 아니면 슈라 등등의 품종을 레드로 굉장히 많이 달았었어요. 그리고 이태리의 산지오베제라든지 네벨로까지 달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불만을 좀 토로했어요. 아니 까쇼라든지 너무 진한 거 없는 거 아니냐. 저 역시도 사실 보르도 와인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 보르도 와인을 좋아하는데 제가 원하는 수준의 와인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이 글라스 와인을 쓰기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가때라든지. 근데 조금 좋은 가격에 좋은 와인을 구할 수 있어서 오늘 사실은 샴페인과 레드에 많은 무게중심을 뒀고요. 두 가지를 셀렉한 다음에 조금 남은 금액으로 조금 가성비 와인을 선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불현듯 들어서 최근에 제가 블라인드 모임에서 테이스팅 했었던 꽤나 인상적이었던 와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루아르 지역의 멜론 드 부르고뉴입니다. 멜론 드 부르고뉴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제 무스카데라는 품종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무스카데가 그 지역의 명칭이랑 같이 통행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품종의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멜론드 부르고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특징 자체가 얘 같은 경우에 산도가 굉장히 높고 상큼한 어떤 시트러스 계열의 향들이 굉장히 많은 와인이거든요. 맛이 편한 타입인데 그 앙금 접촉 자체를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치즈 풍미라든지 효모 풍미를 많이 가져가는 게 루아르의 멜론드 부르고뉴의 특징입니다. 랑드롱이라는 생산자고요. 랑드롱이라는 생산자는 그래도 이제 제가 항상 소개했었던 책자 루가르드 맹드 프랑스, 그러니까 그 와인의 미슐랭 가이드라고 이야기하는 책자에서 소스타에 올라 있거나 아니면 원스타에 평가받았던 책자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 생산자인데 못 만든 생산자는 아니고 멜론드 부르고뉴를 꽤 잘 만드는 생산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마시기 편한 타입의 와인 출시한 지 1, 2년 내에 먹는 굉장히 가벼운 형태 와인이고요. 암피볼라이트라고 적혀있는데 암피볼라이트가 뭐냐 그러면 녹색 토양이에요. 녹색 토양이어서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형태, 굉장히 미네랄 느낌 잘 살아있는 와인이고 굉장히 쉽게 마실 수 있는 타입의 와인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픈을 해서 제가 오늘 테이스팅을 했는데 제가 기존에 마셨었던 도만드 벨뷰라는 이제 그 멜론드 부르고뉴와 퀄리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물론 가격의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라도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느낌들이 많이 조금 너무 안 나서 이 와인으로 글라스데이로 소개하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오늘은 제가 와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랑드롱이라는 생산자의 그 상위 큐베인데 페리드 브루이라는 상위 그 위에 큐베고요. 얘 같은 경우에 얘랑 차이점이 같은 품종 동일합니다. 품종 멜론드 부르고뉴를 만드는 생산자니까 동일하게 생산을 하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앙금 접촉 기간 자체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7개월 정도 가볍게 접촉해서 앙금 접촉의 느낌 자체가 많이 나지 않는 반면 오크 숙성도 짧게 가져가는 형태의 와인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개월 이상 백레이블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뒤쪽에 보시면 지금 26개월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26개월 정도 앙금 접촉을 꽤 길게 가져가면서 이 품종이 주는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어떤 효모의 느낌이라든지 치즈 풍미라든지 그런 어떤 호흡의 느낌들이 잘 느껴지는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테이스팅 해보시면 조금 다른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법한 큐베예요. 보시죠. 색상은 이제 골드 컬러로 보였습니다. 향은 청포도가 연상되는 향을 시작으로 복숭아와 약간의 아로마틱한 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맛은 입에서 뭔가 이질적인 중간 정도의 바디감과 중간 산미를 시작으로 이제 그 처음에 느꼈던 바디감과는 다르게 약간 가벼운 피니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셔보면서 복합적인 맛이라기보다는 약간 한 가지를 특징으로 해서 쭉 밀고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와인은 샤또 레오빌 푸아페레 2017입니다. 자, 글라스데이의 마지막 와인입니다. 세 번째 와인이고요. 오늘의 또 주인공 와인이기도 한 와인이죠. 얘는 샤또 레오빌 푸아페레라는 와인이고요. 2017년도 빈티지고요. 1855년도에 지정된 또의 그랑크리 클래스의 등급 체계에서 2등급에 해당하는 와인이고요. 생슐리엥 마을의 터줏대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의 비슷한 이름을 가지는 또 다른 두 가지 와인들이 더 있는데 바로 샤또 레오빌 라스카스라는 와인과 샤또 레오빌 바라통이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와인은 원래 그 레오빌 가문이 함께 소유하던 포도밭이었는데 이 포도밭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중간중간 이제 찢어지고 판매가 되고 해서 3분할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일 밭을 쪼개서 나누다 보니까 그 토양적인 특징이라든지 와인들의 특징들은 동일한데 지금은 소유주가 모두 달라져서 각각 조금씩 다른 양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생슐리앙의 지금 5대 샤또에 버금가는 만약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다면 이제 2등급 중에서 1등급 상승에 유력한 와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와인이
샤또 포스데스 토르네이라는 와인이라든지 또 샤또 팔머라는 와인,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 샤또 레오빌 라스카스입니다. 세 가지 와인이 1등급 상승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라스카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보르도의 어떤 섬세한 특징들을 많이 반영하는 뛰어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와인 자체는 지금 가격대도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레오빌 푸이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에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 동일한 포도밭에서 주는 느낌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2017년도는 사실 그렇게 작황이 좋았던 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르도로 봤을 때 평빈 또는 평빈보다 조금 어려웠던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생줄리앙이라는 이 마을 자체는 그렇게 피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 해는 요 와인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던 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에 괜찮은 와인을 소개할 수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요. 얘 같은 경우에 세 가지가 블렌딩 되어 있는데 그 좌완 쪽의 와인답게 까베르네 쇼비뇽이라는 품종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릴로를 보조로 사용하는데 한 60대 30 정도 비율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뿌티베르도 품종이 소량 2-3% 정도가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블렌딩된 형태고요. 블랙카서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라벤더라든지 보라꽃 계열이라든지 붉고 검붉은 그런 야생 블루베리 등등의 어떤 너무 진하고 강한 느낌보다 화사하고 바실한 느낌들도 잘 표현하는 와인이고요. 17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커피 향이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테이스팅하면서 그런 향들도 한번 나는지 캐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빈이 시음 적기에 지금 초입에 들어와 있는 걸로 모든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테이스팅하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테이스팅 함께 해보시죠. 네. 색상은 진한 보라색으로 보였고, 향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 포도와 그 으깬 과실, 그리고 검은 흙내, 약간의 짭조름한 간장향과 함께 그 전형적인 보르도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향을 느꼈습니다. 입안에서 좋은 산미와 함께 그 타닌도 어느 정도 잘 녹아들어서 실키한 바디감을 보여주었고, 이제 8년 정도 숙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파워풀한 모습과 시간이 지나면서도 꺾이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와인 자체가 나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보르도 와인을 이제 최소 10년 있다가 먹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제 푸아페레를 마신다면 조금 더 올드 빈티지나 아니면 최근 빈티지라면 그 10년, 최소 10년 정도는 숙성시킨 후에 한번 다시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이제 글라스 데이가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두 가지 와인을 좀 더 테이스팅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와인은 베르타니의 소아베 클라시코 2023입니다. 네, 역시 글라스데이 오시면은 도네이션 와인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또 지역의 애호가 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눠주신 와인은 얘는 이태리의 베르타니라는 와이너리인데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최근에 제임스 서클린 2019년도 아마로네가 아마 제임스 서클린 100점을 받으면서 1등을 했던 그런 와이너리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북쪽에 북동부에 베네토 지역의 맹주고요. 베네토 지역에서는 아마로네도 유명하지만 화이트 와인 중에서 이제 소아베라는 와인이 유명하거든요. 소아베라고 하면 이제 가르가네가라는 품종으로 만들어진 이태리 전통의 와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핵과류 중화라든지 아니면 열대과일 쪽에 조금 은은한 흰색 열대과일류의 향들이 많이 나고요. 산도 자체가 조금 라운드하게 깎여 있으면서 캔디드한 느낌들이 잘 나는 형태의 굉장히 맛이 편한 타입의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식전주로 가볍게 드시기 좋은 와인입니다. 테이스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은 이제 거의 투명하다 싶은 연노란색으로 보였습니다. 향 같은 경우는 풍선껌 포장지에 그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는 그런 과일 향을 좀 느꼈습니다. 입안에서는 중간 정도의 산미에 엄청 라이트한 바디감과 확실히 이제 초심자분들이 마시기 편한 이지 드링킹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와인은 도맨서린의 이븐 스테이트 리저브 2018입니다. 도맨에 대한 설명은 이전 7회차 와인 글라스 데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색은 붉은 루비색으로 보였고, 향은 붉은 과실을 메인으로 허브 향이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린 꽃향이 느껴졌습니다.
입안에서는 침 나오는 산미와 붉은 과실이 잘 느껴지고 끝에는 약간 삼나무 피니쉬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두 가지 와인을 조금 더 테이스팅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라스데이 15회차 와인을 이제 경험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이제 그 샤프한 향이 마음에 들었던 샴페인이 이제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평소에 이제 샤르도네를 이제 대부분 접하고 마시기는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멜롱드 부르고뉴 다른 품종으로 맛을 보고 오니까 왜 그 품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이저한 3대장 품종 서비뇽 블랑, 샤르도네, 리슬링이 되지 못한 이유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 이제 샤르도네를 너무 많이 마시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가끔 큰 감흥이 못 올 때도 있는데 이번에 다른 데를 한번 갔다가 오니까 이 평소에 샤르도네에 대한 소중함이 너무 좀 잘 여실히 느꼈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글라스데이 후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